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흥미진진한 얘기를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어떤 어머니께서 자기 아이와 함께 이제 저희 하이토닥에 이제 내원을 하셨어요. 근데 엄마의 고민은 뭐냐면 그 하원을 해서 아이를 데리러 가잖아요. 그럼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아이 챙겨서 내려보내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아이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내 말을 듣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쫙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 활동 참여 자체는 잘 안 한대요. 뭐 춤추고 율동하고 뭐 그런 거 자기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뒤에 가서 블럭 갖고 놀고 있고, 그리고 일상에서 들어가는 기본적인 지시 자체를 아이가 따르지를 않는다고 해요. 뭐 산책하고 손 씻는 거, 산책할 때 친구 손잡고 가는 거, 밥 먹을 때 식판 꺼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지시 자체를 아이가 따르지를 않아서 선생님이 다른 아이에 비해서 우리 이 아이를 케어를 할 때는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이 상황과 함께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아이가 근데 자기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어, 집에서는 내 말을 너무 잘 듣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에 대해서 나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부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사로서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가,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말도 맞고 엄마 말도 맞다면 그러면 왜 선생님 말은 안 듣고 엄마 말은 듣질 않는 건지에 대한 원인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엄마랑 아이랑 함께 있는 장면을 찍어요. 찍어서 딱 10분 단위로 끊는 거죠. 끊고 나서 그 10분 동안에 엄마가 아이한테 지시하거나 제안하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체크한 것마다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예스 반응이 몇 번 나왔는지 그 비율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비율 계산을 했을 때 50%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좀 점수가 높은, 그러니까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것보다 비율이 조금 낮으면은 3점 이하로 내려가게 되죠. 음.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3점 이하였어요. 한 2점?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 말 되게 안 들어요. 근데 특이점은 있어요. 그 특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말 안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리하자라고 했는데 아이가 무시하고 자기 공룡놀이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아이한테 가가지고 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차분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아이의 마음도 이제 케어를 다뤄주시는 거죠. 네가 지금 공룡놀이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 놀이가 끊기기 싫은 것도 엄마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랬더니 아이가 바로 말을 들어요. 알았다고 하면서 바로 정리를 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어머니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는 성향상 이렇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납득하고 이러면 따른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어른들이 이해를 해주면 우리 아이는 기꺼이 따르는 아이다. 근데 원해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것을 해주지 않는 것,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이제 케어를 해주지 않는 것이 사실 좀 섭섭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가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매주 계속 요 비슷한 사례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는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가 제 인스타에다 이거 한번 올렸거든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이가 평소에 엄마든 돌봐주는 할머니든 뭐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이든 그게 누구든 그냥 얘기를 하면은 말을 1도 안 들어요. 근데 어른들이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면은 바로 아이가 이 어른들의 말을 따라요. 그럴 경우에는 이 아이는 개선이 필요한 아이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밑에 이렇게 보면 댓글들이 한 190개 넘게가 달렸죠? 네. 근데 제가 이 댓글들을 가지고 한번 이런 식으로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어느 쪽의 의견이 더 많을까를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개선이 필요하다 쪽이 사실 압도적으로 더 많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지, 사실 누가 옳고 그르다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떤 근거에서 개선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하나씩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보세요. 단위를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단위는 나, 아이. 아이가 첫 번째 단위예요. 두 번째 단위는 아이와 엄마. 이게 이제 두 번째 단위예요. 세 번째 단위는 이 첫 1번 단위, 2번 단위를 좀 벗어난 3번, 그 사회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선생님과 친구,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제가 조금 이동해야 좀 잘 보이겠죠? 네.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우리 대답하신 우리 떡 패밀리가 우리 아이 자체와 그리고 나와 우리 아이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마음을 알아줘야 움직이는 아이라면 그렇게 해주겠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이제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을 때까지 나는 기다려주겠다. 쪽으로 답변들이 많이 나왔어요. 반면에 사회성까지 좀 확장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는 수용을 해줄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사회로 나갔을 때는 아마 수용받지 못해서 더 외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생각도 물어보셨거든요. 사실 이게 의도는 그냥 이제 그 떡 패밀리들의 생각과 어떤 답에 대한 근거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여쭤봤던 거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생각도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자, 저의 생각은 딱 요거예요. 내가 중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정말 막 돌 이전에 6개월 이전 그때는 당연히 우리 아이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관계까지만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사회성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막 돌쟁이 같은 경우에 돌쟁이가 말 안 듣는다고 유치원에서 아니 어린이집에서 연락 오진 않잖아요. 그리고 막 말 안 듣는다고 주변 할머니들이 애 왜 이렇게 키웠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말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까지만 중요하고 사회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시기의 아이들이라면 그렇다면 그냥 아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을 해주고 아이의 상황을 잘 헤아려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확장이 됐어요. 사회성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한 번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들이 밖에 나가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상황까지 그 연령대까지 성장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사회성까지 확장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밖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매번 아이한테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고 아이의 마음을 알아줘야 움직일 수 있는 아이다. 그렇다면 개선이 필요한 게 맞는 거죠.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 포인트에서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해질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그러니까 언제까지 관계가 중요하고 언제부터는 사회성을 신경 써줘야 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쵸? 이거는 사실 연구에서 보면은, 뭐 교과서 연구에서 36개월로 얘기는 하긴 해요. 근데 그 연구들이 보면 한 20년 전, 막 30년 전 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사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서 이제 하이토닥 예약 그 현황을 좀 이렇게 뒤적거려 봤어요.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사회성 문제로 그 아이가 너무 말을 듣지 않고 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돼서 오는 아이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연령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빠르면 30개월부터 와요. 빠르면 30개월부터 오고 그러다가 5세 그러니까 유치원 가는 시점부터는 그게 정점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선생님도 더 이상 이때는 어리다고 보기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 유치세 이제 꾸준히 이제 올라가게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거는 그냥 우리 아이가 마음을 알아줘야만 움직이는 아이면 훈육이 필요할까 아닐까 뭐 이걸 얘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어떤 육아에 대한 오류를 조금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관계 만능론. 댓글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아이와의 관계가 좋다면, 우리 아이와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면, 그렇다면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다려주면 언젠간 우리 아이가 사회에서 잘 적응할 거예요. 라는 답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관계 만능론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뒤늦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내원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봐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자유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우리 활동을 위해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인절미는 선생님 말 1도 안 듣고 자기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일사불란하게 자기 장난감 정리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선생님 말을 무시하고 있는 우리 인절미가 선생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만 필요할까요? 인절미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 그러면 잘 따를까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던 거를 중단하고 누군가의 말을 따를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에 인지적인 능력이라는 영역도 무시를 해서는 안 돼요. 관계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인지적인 능력,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이걸 좀 자세히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선생님이 지금 우리 아이한테 지키도록 하는 건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거든요. 제자리에 우리 정리하는 시간이야. 라는 게 우리 아이가 지금 지켜야 하는 원칙. 지금 유치원에서의 룰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원칙과는 상관없이 아이가 집중하고 있는 거, 아이가 좋아하고 있는 건 제가 파란색으로 지금 체크를 해놨어요. 지금 우리 아이는 파란색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선생님의 말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파란색을 내려놓고 선생님이 선생님이 제안하고 있는 이 빨간색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인식. 네, 여기 보이죠? 인식. 선생님이 지금 나한테 시키고 있는 게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 그 인식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파란 거를 내려놓고 내가 흥미는 없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빨간색을 향해서 나의 주의를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 주의 전환이 두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주의 전환 됐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도 이해를 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았잖아요. 멍하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손발을 움직여서 내 걸 내려놓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내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거, 실행. 이게 세 번째가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해져야 선생님의 지시들에 대해서는 웬만큼 잘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원에서 되게 잘 적응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라는 변수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정말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반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적응하는 거 힘들어하고 막 이런 애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회성 진짜 좋은 아이들은 물론 이제 약간 영향이야 받겠죠. 근데 크게 적응에 부적응으로 연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선생님 말을 잘 따르는 거, 그래서 잘 적응하는 것이 이 선생님이 나한테 친절하고 이 선생님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 선생님이 나한테 따뜻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다면 이제 더 선생님 말을 잘 들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기는 하죠. 하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밥 먹는 시간에 식판 여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친구들 다 손잡고 다니니까 손 잡는 거고. 그리고 뭐 밥 먹고 나서 양치하는 거
밥 먹고 나서 양치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양치하는 거고. 그리고 정리한 거, 내가 어지르는 거 정리하는 거 당연하니까 정리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이걸 너무 당연한 원칙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의 마음을 다뤄줘야만, 그리고 납득하고 이해를 해야만 움직이는 아이라면 이 아이한테 이 아이를 이해하고 뭐 공감해주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에 이 아이한테는 내가 좋아하는 걸 내려놓고 해야 하는 거를 따라보는 그런 경험치도 사실 계속 누적시켜서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그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 이제 하이토닥에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몸에 기억을 시키는 거죠. 누군가가, 뭐 인절미야 우리 정리하자라는 어떤 원칙들이 들어왔을 때 그 원칙에 대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이가 그만큼의 경험들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 경험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원에서, 유치원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제 선생님 정말 퇴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집에서 이 경험치를 만들어서 이제 원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거를 만약에 말 안 듣는 모든 순간마다 이렇게 개입을 한다. 그러면 뭐 엄마도 지치고, 그러니까 엄마도 하루 종일 애 혼내고, 아이도 지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는 방법은 뭐냐면, 엄마한테 하루 종일 아이가 엄마가 뭔가 원칙을 제시를 했을 때 그거를 듣지 않는 상황들을 다 정리를 해달라고 해요. 이렇게 일주일 내내 정리를 하다 보면은 매일 말 안 듣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이슈 하나를 뽑아. 물론 이제 한 5개 정도를 뽑지만 그 안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빈도순으로 한 다음에 제일 빈도가 높은 걸 하나를 뽑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만, 이게 내가 납득해서 이해해서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약속이니까 따르는 경험들을 만들어주는 데 이제 주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 하나에서 협력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래서 엄마가 한 번에 뭐 양치하자라고 했을 때 하던 걸 내려놓고 네라고 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 양치는 잠깐 유지만 시켜놓고 그 다음에 뭐 잘 준비하는 걸로, 뭐 유치원 갈 준비하는 걸로, 밥 먹는 시간 지키는 걸로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확장시키는 식으로 간다는 거. 네. 그래서 목표는 뭐냐 하면 일상의 생활 습관을 엄마의 제안만으로 이렇게 따르는 비율이 일상에서 한 50% 정도가 되는 걸, 이거를 이제 저의 주요한 목표로 삼게 되고, 조금 원해서 되게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정말 선생님이 얘를 좀 퇴소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수준까지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빵으로 한 80까지 올려놔요. 집에서 한 80 정도의 비율로 어떤 생활 습관을 따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면 일반은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80 정도 수준으로 올리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절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우리는 오늘 공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보 처리, 인지 요것도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 그걸 이제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면 돼요. 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